네, 안녕하세요. 동지튜브에서 새 영상 콘텐츠로 우당탕탕 FM 라디오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한빌리지에서 동료 지원가로 근무하고 있고 이번 영상의 편집과 진행을 맡은 도토리입니다. 우당탕탕 FM 라디오 시간에는 요한빌리지에 계신 직원, 회원, 동료 지원가 그리고 외부 취업 회원분들 등 다양한 분들과 자유롭게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 시작으로 초대 손님이 오셨는데요. 오늘 초대 손님은 요한빌리지에서 직업재활 담당자로 계신 이정기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등장 자연스러웠나요? 네.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한빌리지에서 직업재활하고 당사자 권익공헌활동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이정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혹시 하시고 계신 업무에 대해 조금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제가 가장 오랫동안 해왔고 저의 주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직업재활인데요. 요한빌리지 오셔가지고 취업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취업을 할 수 있을지 준비를 같이 하고 또 그분들이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그 직장을 잘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업무가 저의 이제 주요한 업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회원분들이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돼가지고 그분들의 권리를 지켜드리는 권익공헌 활동도 같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듣기로 정신장애인의 취업률이 매우 낮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현재 정신장애인의 취업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세요? 정신장애인 취업률이? 그래도 20% 정도는 넘지 않을까. 20% 정도는 있어요. 우리가 보통 취업률 20%라 그러면 되게 낮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정신장애인 취업률이 2023년 기준으로 12%예요. 정신장애인보다 취업률이 낮은 영역은 뇌전증 장애밖에 없어요. 거기도 11%, 11.9%. 평균적으로 다른 장애 영역에서 취업률을 보면 20% 이상은 되거든요. 정말 정신장애는 가장 낮은 취업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 사회적 편견이 너무 심해가지고 채용을 잘 안 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반면에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 당사자분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취업 자체를 안 하려고 하시는 내가 외국에 취업했었을 때 내가 정신질환이 있다라는 게 알려지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가지고 취업을 포기하시는 경우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취업률이 되게 낮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정신장애 당사자로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공감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한빌리지에서 직업재활 업무를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일단 다 어려워요.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도 어렵고 취업을 유지하는 과정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가장 저한테 어렵게 느껴지는 건 이제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회원들의 취업을 도와드리는 일이 제일 힘들어요. 장애 영역으로 들어오시면 장애 등록이 되시는 순간부터 그래도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데 미등록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본인의 정신질환을 알릴 수는 없잖아요. 알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취업을 도전을 해야 되고 또 취업을 하더라도 회사에 내가 정신질환이 있다는 걸 알리지를 못한 상태에서 취업 유지를 해야 되니까 제가 회사에 가서 뭔가 직업재활을 하게 되면 회사 담당자하고 만나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과정이 이루어지지가 못해요. 제가 이제 가는 순간 그분이 정신질환 당사자라는 게 알려지게 돼버리고 그러게 되면 이제 불이익이 갈까봐 그럼 이제 외부에서 간접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너무 어렵더라고요. 직접적으로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업무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든지 환경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직접 개입을 못하니까 간접적으로 그분이 요청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는데 이제 당사자분들이 말을 못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제 취업 유지가 되게 어려운 점. 예. 그리고 이제 요한빌리지 근무를 되게 오랫동안 하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경험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일단 저희 요한빌리지에서 그 바리스타로 요한병원에 있는 케냐 천사호점에서 3년 동안 저희 회원들이 최대 3년 동안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일자리를 지원을 해드리잖아요. 그 일을 하셨던 분인데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 바리스타 일이 너무너무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3년째 되던 해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한테 와가지고 정년까지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때를 쓰시는데 진짜 마음 한편으로 되게 미안하고요. 저희가 이런 일자리가 많이 있다 그러면 그분이 원하시는 것처럼 진짜 정년까지 바리스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싶은데 현실이 그러지 못하는 점 때문에 되게 미안했고 이제 이분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시면 막 그만두겠다 뭐 다른 데로 막 이직을 하겠다 막 때로는 또 막 때를 쓰시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정말 힘들었는데 이분이 그래도 어쨌든 3년 하고 나서 이제 다른 직종으로 일을 옮기셨어요. 그러니까 안 해본 거에 대한 두려움이셨던 거죠. 내가 이렇게 좀 편안한 데서 계속 일을 하다가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 못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막상 나가서 일을 해보니까 해볼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아직까지도 거의 그러니까 지금 한 7, 8년 일자리를 유지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의 케이스를 보면 케이스가 가장 저한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적인 환경에서 어느 정도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호되지 않는 환경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도 자신감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선례를 남겨주신 분이라서 그분이 가장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마지막으로 벌써 취업- 마지막에? 아, 이제 입 좀 이렇게 풀려고 하는데? 네. 네, 이제 취업해서 근무를 하시고 계시는 당사자분들, 정신장애인 당사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회원분들에게 이제 전해주고 싶으신 뭔가 말씀이 있으시다,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지금 현재 취업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을 하세요. 증상적인 어려움도 겪으시는 분들이 있고 회사 내에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일을 더 잘하고 싶은데 내 능력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힘든 게 평생 가지 않습니다. 지금 어려운 것들을 내가 어떻게든 이겨내 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이 힘듦이 나중에는 그냥 편안함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어려움으로 바뀐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지금 당면에 있는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도전하고 때로는 도움을 받고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려움이 평생 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빌리지에서 직업재활 담당자로 계신 이정기 선생님이셨고요. 저도 동료지원가로 근무하면서 요한빌리지에서 근무하면서 되게 많은 어려움, 정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이 많았지만 또 말씀 주신 게 되게 기억에 마음에 남는 게 지금 어려운 게 정말 영원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노력하는 만큼 뭔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 안 하나요? 오늘 해주세요. 나와주셔서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또 불러주실 거죠? 아, 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이라도 한번 들고 끝낼까요?